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주식 투자자 복리왕 닥터예요.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운용 중인 제 100만 달러 계좌를 공개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하자면 몇 달 전 제 계정 중 개별 주식만 하는 계좌가 100만 달러 또는 최근 환율을 적용했을 때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니 정확하게는 16억 4천만 원 정도네요. 저는 이 계좌가 100만 달러를 넘기면서 느낀 점은 바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미친 듯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 추가 투자금의 영향은 점점 더 작아지고 하루 변동폭이 수만 달러 또는 수천만 원씩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만 봐도 포트폴리오는 1% 남짓 올랐지만 금액은 만불 이상, 거의 2천만 원 이상이 하루 만에 오릅니다. 저는 2021년에서 2025년 초까지는 ETF만 투자하다가 60만 불 정도 팔고 개별주 투자를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다른 계좌들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겠지만 전부 한두 개의 ETF에만 투자하고 있어서 솔직히 공유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이 개별 주식 계좌입니다. 보시다시피 2월에 60만 불로 시작해 한두 달 안에 1억씩 늘었어요. 이게 개별주가 가진 힘입니다. 변동성이 더 큰 만큼 더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장기 투자를 했을 때만입니다. 단기간에는 값이 심하게 요동칠 수 있으나 장기간으로는 좋은 회사면 우상향합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이자 워렌 버펫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대표적인 명언이죠.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이와 같이 장기 투자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려면 하락하는 주가를 보고도 투자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투자했는지를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유가 싸 보여서이고 회사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절대로 하락장 못 버팁니다. 만약에 투자한 이유가 성장하는 매출, 늘어나는 마진, 아니면 부채 없는 탄탄함이면 하락장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회사에 관한 스토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따라서 주가도 요동치죠. 하지만 스토리는 스토리일 뿐 데이터를, 회사의 중요 지표들을 봐야 합니다. 저도 작년 4월달 관세 이슈로 최대 1억이라는 돈이 증발했었습니다. 몇몇 종목은 사자마자 2에서 30%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4월 초에 60만 불에서 50만 불까지 내려갔었지만 오히려 더 샀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매수한 회사들의 가치는 변한 게 없었고 경고함은 그대로였죠. 오히려 좋은 회사를 싼 값에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9일 날 FIX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참고로 제 추후 영상에는 FIX에 대해 더 정확하게 분석할게요. 제 첫 매수는 390불이었는데 그 가격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주가가 280불까지 내려갔었죠. 저는 제 첫 매수 가격에서 30%나 빠졌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들였고 마지막으로는 4월 초에 296불에 마지막 매수를 했습니다. 그 후로 매수한 적 없고 회사가 엄청 가파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200%나 올라준 아주 효자 기업이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한국 분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껴서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자금의 상당 부분이 팔란티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종목에 몰려있고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펀더멘털과 기본보다는 스토리 내러티브에 기반한 주식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가 투자하고 있든 아니든 특정 종목들에 대해 개인적인 인사이트와 분석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저는 수년간 소액으로 개별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투자 철학이 점점 더 정리되고 다듬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개별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 ETF 계좌에서 약 60만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제가 매수한 개별 종목 중에서 지금까지 매도한 종목은 ASML 하나뿐이고 대략 120%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건 오직 매수뿐입니다. 4월 관세 이슈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돈이 생길 때마다 현금을 이 계좌로 옮겨서 필요할 때마다 일부 포지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ETF 계좌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지만 개별 주식 계좌에는 명확한 가치가 보일 때만 추가 자금을 넣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 투자 전략과 철학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핵심 투자 전략은 오랜 시간 동안 복리로 성장하는 탄탄하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토리보다 펀더멘털을 봅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휘황찬란한 미래를 거짓으로라도 약속해 줄 수 있지만 결국 데이터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전 펀더멘털을 더 중요시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현금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없는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입니다. 물론 제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는 현금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현재의 잉여현금 흐름으로 1, 2년 안에 충분히 상환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보는 요소는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결국 기업은 마진 확장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유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출 탑라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잉여연금 흐름 Free Cash Flow를 봅니다. 잉여연금 흐름이란 모든 비용과 자본적 지출 캐펙스를 제외하고 회사가 실제로 창출하는 현금입니다. 다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분기마다 막대한 캐펙스를 집행하기 때문에 잉여연금 흐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함께 봅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저는 대체로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주 한 편에서 2편 정도의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간단한 업데이트와 함께 몇몇 종목들을 분석하며 제 인사이트와 분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